지금 전 세계 방위 산업계가 심상치 않게 주목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로켓을 하늘에서 격추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돔을 능가하는 방어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4월 3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직접 서울 청와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위 분야를 포함해 한국과 프랑스 관계를 전략적으로 더 강화하자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형 아이언돔 LAMD가 왜 이스라엘 것보다 강한지. 둘째,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의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셋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에너지의 목줄을 대한민국이 왜 직접 챙기기로 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오늘 방추위, 즉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 4월 3일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사정포 요격체계, 줄여서 LAMD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계획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전력화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2031년에서 2029년으로 무려 2년을 앞당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투입하는 총 사업비는 8,420억 원, 원래 계획이던 6,500억 원에서 1,900억 원이 더 추가된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군사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며 이른바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늘 꺼내드는 그 무기입니다. 평양에서 원산 이남에 배치된 240mm, 300mm 방사포가 전쟁 초기에 물량 공세식으로 쏟아진다면 분석가들은 시간당 1만 발에서 2만 발이 수도권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기존 방어망으로는 이걸 막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천궁이나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5km에서 20km에 달하는 중층 요격 체계입니다. 그런데 장사정포는 5km에서 10km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천궁과 패트리엇의 방어망 아래를 파고드는 겁니다. 이 공백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LAMD입니다. LAMD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단거리 저고도 대공무기 체계로 요격 고도는 최대 10km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가장 아래층을 담당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근접 신관 파편탄 방식을 활용해 목표물 가까이에서 터뜨리는 방식인데 거기서 아이언돔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아이언돔은 하마스가 간헐적으로 쏘는 소규모 로켓에 최적화된 체계입니다. 하지만 LAMD는 수만 발이 동시에 쏟아지는 북한의 화망, 불이 그물에 대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처음부터 아이언돔보다 훨씬 촘촘한 그물망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의 미확인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LAMD 한 개 포대는 6개 발사대로 구성되고 하나의 발사대가 32발을 동시 교전할 수 있어 포대 하나로 약 200발에 가까운 장사정포를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는 체계입니다. 아이언돔을 넘어서는 성능. 이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대한민국 방위기술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서울 청와대를 직접 찾았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건 2015년 이후 무려 11년 만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정확히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한의 외교적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위 분야를 포함해 한국과 프랑스 관계를 전략적으로 더 강화해 나가자고요. AI, 양자, 반도체, 우주, 방산 등 미래 전략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를 직접 제안한 겁니다. 왜 프랑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의 판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과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방산 수출국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프랑스도 유럽의 방산 강국이지만 지금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속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인공지능, 양자, 우주, 원자력, 방산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와 장관급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설립에 합의하는 등 모두 1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정식 초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을 수락하며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와 국제 파트너십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한민국도 지혜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G7 회의에서 항상 초청국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장국 프랑스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나온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두 정상은 오늘 공동 언론 발표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는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폭 33km에서 68km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 원유 수출의 약 20%,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의 약 25%에서 30%가 오고 갑니다. 이 바닷길이 막히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현재 이 해협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막힐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포함해 폭격과 폭력이 진정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미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프랑스 주도로 열린 35개국 군수장 화상회의에 참석했고 4월 2일에는 영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중동 에너지 수송로가 막히는 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세계 강국들과 나란히 앉아 함께 논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가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한프 공동 대응을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아이언돔을 뛰어넘는 한국형 방어체계 LAMD, 방위 첨단 산업 전반에서 먼저 손을 내민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해협을 지키겠다는 외교적 선언. 이 세 가지는 따로 보이지만 사실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안보와 에너지, 방산과 외교를 아우르는 전략적 플레이어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MD 개발에 총 8,4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지스함용 SM-3 요격 미사일 도입에 7,53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연합해상 전술 데이터 링크 업그레이드에 5,920억 원이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에만 방산과 안보에 들어가는 투자 결정이 이 정도 규모입니다. 준비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세계의 화약고가 된 중동,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 흔들리는 국제 공급망, 이 모든 도전 앞에서 대한민국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기술로 준비하고 외교로 연대하고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아이언돔을 만든 이스라엘도 세계 최강 방산 강국 프랑스도 이제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부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제야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온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럽습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